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운영팀 송팀장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단기 클라이맥스로 향해 가는 우크라이나 위기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틴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밤사이에 돈바스 분리 독립을 승인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어진 행동으로 러시아군의 평화유지군 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일단 전날 장중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로 미러 정상이 회담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이제 정확한 장소, 시간,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돈바스 지역에서 교전이 더욱 치러졌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 지원 요청을 수락하면서 방금 전에 신속하게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투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명분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을 위협한다. 그리고 돈바스 지역 분리 독립을 승인한다. 입니다. 이로써 푸틴의 또 다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을 했고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합병 직전 단계까지 성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퍼핏, 위성국이 성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셋불도 당김에 빼버리는 상황입니다. 동부 지역에 러시아군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에 함부로 군사를 투입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러시아와 직접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진짜 싸운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나토와 미국군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군은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루마니아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국가에 군대를 위치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자체에는 투입시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 제재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서방의 제재는 이미 러시아가 적응했습니다. 이미 미 채권을 많이 매도한 상황이고요. 금을 많이 확보했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해서 지금 아주 신나는 상황이고 또 비트코인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즉 이거를 통화로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달러 스위프트 체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죠. 그리고 러시아는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팔라듐 세계 1위 채굴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도 사실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미 제재를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이상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미 서방 언론의 중론이고, 그리고 이미 가스를 통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죠. 이제 문제는 이제 과거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옛날 이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을 통해서 독일 제국을 크게 성장시켰죠. 전쟁 직전에. 그래서 그때 합병을 이제 독일의 전쟁을 막기에 위넨 협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히틀러가 이제 게르만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그 당시 게르만 민족이 많이 살았던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을 합병했죠.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방은 옛 소련의 영토이고요.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제국의 영토이죠. 그래서 이 둘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이죠. 도대체 이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 협정을 주도했던 네빌 체인벌린이 종이 한 장 들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사진은 무능의 아이콘으로 유명해진 사진이죠. 그래서 푸틴이 돈바스 지역으로 과연 만족을 할까, 최소 드네프르강 동쪽까지 원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생각인데, 드네프르강은 우크라이나를 중간으로 가르고 있고요. 여기 중간에 키예프가 있습니다. 즉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국의 불확실성인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조금 더 지정학적 위기를 확장시켜보면 대만 위기, 우리나라 북한도 있고요. 우리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유가, 그리고 미 의회 부양책 통과 여부, 이런 여러가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에서
여전히 전쟁이 실현 가능성 낮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이 국방비 차이가 매우 나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매우 통탄한 상황이다. 마치 일본이 경상도에 우리나라 경상도에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중국이 우리나라 평안도에 군대를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탄한 상황이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옛 러시아 지방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죠. 러시아 시장이 그래서 간밤에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선물 시장은 17% 이상 하락했고요. 유럽 시장도 대표적으로 3%, 이탈리아의 3% 이런 식으로 하락했는데 미선물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개장하지 않았다는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에서의 국한된 군사적 활동일 뿐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단기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이제 동부 지역에서도 사실 전쟁은 좀 소강 상태에 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정학적 이슈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시장은 조울증 환자 같다. 이거는 오랜 경험이죠.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장기 투자자는 현금과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조정해야 되며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트레이드 해야 된다.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는 환율이 좀 하락했고요. 환율이 하락한 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선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이제 반영된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하락했지만 그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오히려 반등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폭락이다 아니다라는 관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정은 이런 식으로 됐고 오늘은 하이브 하나 시스템 실적 발표되고 내일에 중요한 게 미러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지정학적 이슈 혹은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장을 예상해보면 일단은 러시아군의 돈바스 지역 진입으로 전쟁 원유 가스 관련주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너미스, 한국석영부석유, 빅텍, 휴니드, 스페코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오전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 오전 늘림 발생 시에는 어쩌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영국이 모든 코로나 정책을 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은 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장전 이슈 모두 마치겠습니다.